공화당과 민주당이 드디어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영국발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추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미 백신 개발 책임자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제약사 화이자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한 간호사가 실신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만 1,517명 늘어난 1,838만 5,124명, 사망자는 1,057명이 늘어 32만 5,99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683명이 늘어 90만 5,069명, 사망자는 103명이 늘어 3만 6,505명, 뉴저지 확진자는 2,723명이 늘어나 44만 4,830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18,34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595명이 늘어 16만 7,377명, 사망자는 95명이 들어 5,6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드디어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부양책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상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부양책에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부양책 및 패키지안에 대해 백악관 및 공화당과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양책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 코로나19 검사, 학교 및 보육료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과 묶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총 3조 7천억 달러 규모를 풀게 됩니다. 1차는 83억 달러, 2차는 1,000억 달러, 3차는 2조 2천억 달러, 4차는 4,8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뉴욕주는 영국발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추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영국 브리티시 항공이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만 뉴욕행 항공편에 태우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 미국인 시민권자가 아닌 승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조치는 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체류했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브리티시 항공과의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델타 및 버진 항공과도 영국발 승객에 대한 자발적인 검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항공사들이 거부할 경우 뉴욕주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와 JFK 국제공항의 감독권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쿠오모 주지사의 경고에는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영국으로부터 6대의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한다면서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승객이 1명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속속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 연방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백신 개발 책임자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침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 최고 책임자인 몬셰프 슬라위는 20일 CNN 방송에서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가지는 단일 변종은 없었다며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변이는 빈번하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특히 더 변이에 민감하다면서도 단백질은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 변종은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과 의사인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도 코로나19 변종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CBS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변종이 정말로 전염성이 더 강한 것인지 아니면 슈퍼 전파와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선 전염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일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도 변종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변종이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거나 사망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일부터 백신의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의 백신보다 배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AP통신은 미시시피주 올리브 브랜치 소재 유통시설에서 모더나의 백신이 실린 트럭들이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배송업체 페덱스와 UPS를 통해 590만 회 접종 분량이 미 전역으로 배송됩니다. 모더나는 지난 18일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후 20일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이미 모더나의 백신이 도착한 지역도 있습니다. 앞서 WLKY-TV는 미시시피 유통시설을 출발한 모더나 백신이 20일 켄터키주 루이빌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앞서 시작된 화이자의 백신의 접종과 함께 오늘부터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보다 배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영하 70도 정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는 것과는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동고의 온도인 영하 20도에서 유통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오후 델라웨어주 뉴악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백신을 맞았고 이 모습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인수위는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맞은 백신은 최초 접종 3주 후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다음 달 11일 전후에 추가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시차를 두고 접종하라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식료품점 직원과 교사, 7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수 업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전선 노동자들도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차기 우선순위 대상자를 식료품점 직원과 교사, 75세 이상 노인, 기타 필수업종의 최전선 노동자 등으로 지목해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집단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4,90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권고사항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주정부들은 이를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육류 가공 공장과 식료품점, 교정시설과 대중교통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이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고위험, 고전염 공동체 속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약 1,900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의 25%, 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위원회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이 주정부가 실제 접종자를 선정할 때 유연성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8일에는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한 간호사가 실신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미주 신경계 과민 반응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18일 테네시주 채터누가 소재 CHI 메모리얼 병원에서 지역 매체인 WTBC-TV와 WRCV-TV3 등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생중계로 진행하던 중 백신을 접종한 한 간호사가 실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살 간호사 티파니 도버는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미안해요, 정말 어지럽네요라고 말한 후 머리에 손을 얹었고 이후 의자에서 무너지며 쓰러졌습니다. WRCV-TV3에 따르면 이후 정신을 차린 도버는 갑자기 어지러웠다면서 이제 괜찮다, 자신에게 흔한 일이라며 자신이 미주 신경계 과민 반응 이력이 있고 그래서 손 거스럼이나 발가락을 찧었을 때도 실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HI 메모리얼 병원 제스터커 의사는 실신 반응이 어떤 백신이나 주사를 맞더라도 매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도버의 실신 생중계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이 대량 학살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팩트체크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이 해를 주도록 설계됐다는 증거는 없고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지난 첫 주 동안 최소 27만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알러지 반응 등의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다만 모두가 권장 관찰 기간 내에 반응이 나타났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9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 주 동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 소속 톰 클라크 박사는 지난 14일부터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27만 2,001명이 백신을 맞았다면서 지방보건당국이 보고하는 백신 접종자 현황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최소한의 추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러지 부작용을 보인 사람 중 1명은 이전에도 백신 접종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알러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권장된 관찰 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났고 신속하게 치료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알러지 반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알래스카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일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19일 오하이오 주정부가 주최한 백신 접종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서 백신 접종 후 미열과 두통, 피로감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에 이어서 곧 필수 업종 분야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될 텐데요. 이 필수 업종을 판단하는 건 주정부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빨리 백신을 맞히려는 기업들의 로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히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은 백신의 초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나 없이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직군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의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어느 직군까지를 필수 직군으로 정하고 그중에서도 누구를 접종 최우선 순위로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정부 추산으로 미 전역의 필수 직군 노동자는 8,7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범위에는 기상캐스터와 사격장 운영자 등까지 포함돼 있어서 정밀한 재분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 결정에는 주 당국의 판단도 관여하는데 경찰과 소방관, 대중교통 종사자와 교사 등이 대다수 주 당국의 최우선순위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어떤 직군이 올지는 주마다 생각이 다른 형편입니다. 때문에 아마존과 우버 같은 대형 기업은 물론 육류 가공업체 등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모두 공략하며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주지사들에게 보낸 서한과 성명에서 기사들에게 대한 우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마존도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고 아마존 직원들이 가장 빨리 접종하는 대상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경찰 예산 삭감으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한인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 후원회와 LA 총영사관,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올림픽경찰서 폐쇄는 한인타운의 치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인단체들과 연계해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시 당국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폐쇄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폐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부, 시의회, 저희가 외교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적극 협력해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우리들이 편지도 쓰고요.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라서 청원을 해야 됩니다. 한편 LA 한인회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한인타운 관할시 의원에게 올림픽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을 비롯한 미국 내 소수민족 사회에서 갯돈을 모아서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미 소수민족 언론연합단체인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세이빙 클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빙 클럽은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자금을 불린 뒤 순번대로 돈을 타가는 형태로 한국의 개화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코로나로 살림이 어려워진 소수민족 자영업자 등에게 접근해 개를 만든 뒤 먼저 돈을 타내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FTC는 전했습니다. 이어 사기범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는 일종의 피라미드 사기 수법으로 돈을 최대한 불린 뒤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미끼로 급행료 지급을 강요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정부가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18일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펜실베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티 정부가 한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면 $750씩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은 노샘프턴 카운티 최대 규모의 요양시설인 그레이스데일 요양원 직원 약 700명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실업보험 수혜 기간을 임시로 8주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실업보험 혜택이 성탄절 후에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주 동안 계속해서 기존에 받던 실업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앞으로 연방정부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데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렌트 구제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합니다. 17일 뉴욕주 주택 커뮤니티 부흥부는 지난 여름 총 $1억 지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최근까지 9,600가구에 총 $2,320만 만 지원됐다며 오는 2월 1일까지 다시 신청을 접수하고 잔여금을 모두 세입자들을 돕는 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을 한 5,400가구에 대한 심사가 보류 상태에 있어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은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알래스카 알루샨 열도근해에서 19일 규모 5.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19일 새벽 0시 10분께 샌드포인트 동남쪽 89km 떨어진 곳을 강타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54.676도, 서경 159.695도이며 진원 깊이가 42km입니다. 다만 아직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한 신고와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